조선의 한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밤마다 사람들의 피를 빨아 죽이는 정체불명의 괴물.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고 그 시신은 이상하게 마르며 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조선시대의 뱀파이어 아니 흡혈귀 사냥에 얽힌 기이한 실화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선 중기, 정확히는 숙종 12년 1686년 한양에서 멀지 않은 충청도의 작은 마을, 그곳에서 연이어 벌어지는 의문의 사건들. 사람이 병이 아닌데 죽었어. 그런데 그 시신 온몸이 말라 비틀어졌다고 하오. 피도 한 방울 없었다지 뭐요. 이상한 소문이 마을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색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숨을 거두고 그 시신은 유난히 말라붙어 있었으며 피가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었죠. 이 이야기는 민간의 풍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충청감영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며칠 뒤 이 보고는 조정으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내용은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25권의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청도 마을에 귀괴한 일이 잇따라 벌어지니 사람의 형상을 한 흡혈귀가 밤마다 민가를 돌아다니며 생명의 피를 빨아가니 민심이 불안하고 백성의 삶이 위태하옵니다. 흡혈귀라는 표현이 실록에 기록된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기본적으로 팩트 기록을 중시하던 역사서였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이런 괴이한 내용이 적혔다는 건 그만큼 당시의 공포가 실질적이었다는 반증입니다. 이상한 일은 밤마다 일어났습니다. 특히 한겨울 해가 완전히 지고 난 시각, 강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마을 어귀에선 개들이 이유 없이 짖어대기 시작하고 누군가의 집에선 으악, 비명소리가 새어나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이장님의 딸이 사망한 날이었습니다. 19밖에 되지 않은 처녀가 그 전날까지만 해도 생기발랄하게 웃던 그 아이가 하룻밤새 얼굴은 창백하고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채로 발견됩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아이의 목덜미에서 발견된 2개의 구멍. 핏자국은 없고 깨끗이 빨아먹은 듯한 흔적. 이건 짐승짓이 아니요. 호랑이나 들개도 이렇진 않소.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남은 사람들 역시 밤이면 문을 걸어 잠그고 촛불도 끄고 숨죽인 채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도사. 경상도 지역에서 귀신을 퇴치하고 기이한 현상을 해결하는 데 능하다는 소문난 도사였습니다. 귀신이든 뭐든 간에 눈으로 봐야 믿는 법. 하지만 이건 말로만 들어도 냄새가 심상치 않구나. 김도사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현장을 살폈고 이장님의 딸이 누워있던 방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건 바로 마늘과 쑥 냄새가 전혀 없었다는 점. 김도사는 말합니다. 이건 서양의 전설 속 뱀파이어와도 유사하도다. 빛을 싫어하고 피를 빨고 마늘과 향기로운 약초를 꺼리는 것. 이건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야. 그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밤마다 순찰대를 조직하고 집집마다 마늘을 걸게 했으며 문턱 아래에는 천연향을 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드디어 그 괴물이 나타납니다. 달도 없는 어두운 밤, 마을 외곽에 위치한 외딴 집에서 갑자기 개들이 짖기 시작합니다. 순찰대가 급히 달려가자 검은 그림자 하나가 담장을 뛰어넘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잡아라. 저게 그 괴물이다. 추격 끝에 그 그림자는 숲속 바위굴 근처에서 포위되었고 거기서 발견된 것은 이미 죽은 지 3일 된 시신. 그런데 그 시신은 미동을 하며 몸을 뒤틀고 있었고 눈을 부릅뜨며 사람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산자가 아니로되 죽은 자도 아닌 것, 이건 귀환귀다. 김도사는 결박한 뒤 즉시 불로 시신을 태웠고 그날 이후 마을의 흡혈 사건은 기적처럼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조선왕조실록 외에도 동국문헌비고 승정원일기 등에서도 유사한 괴이한 질병 혹은 귀환귀 관련 기록이 다수 발견됩니다.
죽은 사람이 며칠 지나 다시 깨어나고 그 시신은 밤마다 마을을 떠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선 피가 사라졌고 죽은 이는 창백했다. 이는 전염병이나 마른 병의 일종일 수도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분명 초자연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충청도의 일부 마을에서는 마늘을 현관 앞에 걸어두는 풍습이 남아있으며 설날과 추석에 피를 막는 제사를 지내는 지역도 있습니다. 피를 빨아가는 존재, 죽지 않는 시신, 그리고 귀신을 사냥한 사나이 김도사. 그 모든 이야기가 실제 기록에 남아있다는 사실, 당신은 믿으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사는 마을에도 그것이 숨어있지는 않을까요? 조선판 뱀파이어 사냥 이야기였습니다. 더 많은 기묘하고 신비한 한국 역사 이야기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뱀파이어 퇴치 부적입니다. 감사합니다.